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9기 충청북도가 창업도시 조성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창업특별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국비 확보인데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의 창업도시 공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충청북도가 역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창업특별도 충북. 4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072억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우선 도비로 해마다 200~300억 원씩 모두 1,151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중물 역할이 되겠지요. 그 마중물 역할을 도에서 충실히 하면서 나머지를 견인해내는, 즉 레버리지 이펙트를 극대화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하려는 첫 번째 국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창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곳. 정부는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6곳을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은 물론 연계 사업까지 2천억 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모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충북도는 우선 신용한 지사를 단장으로 한 충북 창업도시 조성추진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민관, 산학연 협력 주체만 60여 곳입니다. 추진단은 지역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기업 집적화 전략을 세우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방사능 과속기나 K바이오스퀘어 이런 어떤 국가급 실증 인프라거든요. 이것들을 창업기획에 오픈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 전략이기도 합니다. 충북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공모에 본격 대응하는 한편 아이디어 발굴부터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가치가 뛰어난 유니콘 기업 6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북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창업특별도 충북의 발판을 만드는 첫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 의회는 여야의 의장단 구성 갈등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급한 대로 전체 안건의 일부만 처리가 됐는데요. 급기야 시민사회단체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주시의회 첫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3건.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건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의장이 직권상정한 안건들.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국비를 반납하거나 준공일자가 올해를 넘어가는 시급한 현안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재편된 충주시의회의 의석수는 10대 9로 민주당이 단 한 석 더 많은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식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등원을 거부하는 등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대 의회 전반기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양당 간 의석수 차이가 3석에서 1석으로 줄어든 점 등이 갈등 요인입니다. 개원 한 달 넘게 식물 의회 상태가 계속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제 집행부로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안건이 상임위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급기야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가 갈등만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충주의 발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에 더해 충주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의회가 소무적 대립보다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가 미성년 2명을 추가로 성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확인한 최 씨의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 씨가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 정황을 잇따라 발견한 겁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로 이로써 최 씨의 성범죄 피해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형 인정하세요? 앞서 경찰은 최 씨가 증거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뒤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기존 피해자 말고도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의 성적 관련 사진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휴대전화 속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신저 대화에서 미성년자 2명의 피해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와 피해자들 간의 연락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통신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최 씨는 이들과도 기존 피해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포 여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여죄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에 거쳐 추가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일 최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제주경찰이 허위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2년 8개월까지 돈에 접수된 실종 신고 6,300여 건 가운데 경찰이 직접 만나지 않고 종결한 사건이 몇 건인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세한 조사 계획을 수립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 후길이 민간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업체와 청주시 간 기나긴 법정 다툼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오늘 이슈인 초대석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오창 지역 주민들의 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재판 소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오창 지역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위해 상당한 우려와 실망에 쌓여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에 소각장 문제로 힘들어했는데 이제야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아닙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재판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됐던 오창 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가 돼 있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의 뿌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쯤 되는데요. 당시에 업체가 소각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제 그래서 청주시와 업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청주시가 결과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조금 갈등의 원인을 청주시가 제공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주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의 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청주시와 사업자가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하는 과정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강행 규정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이 협약은 무효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요. 네. 20년도 감사원에서도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위법 무효인 시비가 있는 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하라고 해야 될지 요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문제는 이번 재판을 거치면서 행안부와 감사원의 공적 자료를 청주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청주시가 재판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결정적으로 협약서의 적법성과 유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재판 소원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뚜렷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짚으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쟁점을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이번 재판에서 제대로 심리가 됐는지. 소각시설은 한번 들어서면은 장기간 운영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주민들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지 제대로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그거 하나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 청구권과 적법 절차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2015년 업무 협약인데요. 네. 그 협약에 대해서 과연 적법한지 유효한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협약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져볼 여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국 소각 쓰레기의 18%가량이 청주시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올해부터는 수도권 쓰레기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창 소각장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 기지가 되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배출한 폐기물까지 특정 지역, 청주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그 배출집 처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정계에서도 이게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소각장 하나 막고자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과연 행정이 잘못한 부담 때문에 주민이 오랫동안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행정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청주시가 그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적절한 그 대기질, 그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용환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관행에서 벗어나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지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도민 관점에서 살펴 성과가 부족하면 과감히 보완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는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는 특정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 일자리와 육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어르신들의 일상 속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청주 어르신 그냥 해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집안의 소규모 수리와 생활 불편 사항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전담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등 35개 항목에 대해 일손을 지원합니다. 한편 다양한 교체 물품은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과 도시공간의 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제5대 총괄 건축가와 제7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했습니다. 제5대 총괄 건축가는 추천을 거쳐 청주대 김태영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또 제7기 공공건축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등 모두 19명을 선정했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은 앞으로 2년간 청주시 주요 공공건축 사업과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참여합니다.
김명식 진천 군수는 오늘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국이 인구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전략으로 기업체 임직원과 초중고 학생 전입 지원, 청년 세대를 위한 결혼 장려금과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숙련 인력 외국인 가족 원스톱 정착 지원 등 중기 전략과 함께 총괄 인구정책을 시행할 민선국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장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교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진행한 국악 사업과 관련해 가족의 강사 채용이나 관련 업체의 고용을 문제 삼은 뒤로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감사를 진행한 제천교육지원청은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